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원로 서예가이신 동강 조수호 선생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동강 선생께서는 학문을 바탕으로 특히 행서와 초서 그리고 사군자 부문에 있어서 독특한 경지를 보여준 작가로서 서예 교육에도 많은 힘을 써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그의 작품 세계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서울교육대학에서 지금 출강을 하고 예. 또 우리 서학의 최초의 지금 신문인 한국서하고 예. 이것을 그 격벌로 이제 발간을 하고 네. 또 그동안에 참 예술을 하면서 살아온 예술 철학을 좀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활동 관계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그 작품을 보는 안목이 각자 다를 줄로 믿습니다만은 우리 동강 선생께서는 어떤 글씨가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해오셨는지요? 그 한마디로 이런 작품이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네. 간결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맛있는 글씨가 가장 좋은 것이다. 네. 그렇다면 맛있는 글씨라는 것이 어떠냐? 좀 더 이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참 그 화합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글씨. 네. 이를테면 그 점과 핵이 서로 고단하거나 어디 굳어지거나 네. 병들거나 또 허약하지 않고 네. 모든 점액이 그야말로 그 서로가 이렇게 그 화목하게 화답하는 그런 글씨.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학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내용이 역시 그 서의 그 요소인 그 신, 기, 골, 육, 혈 네. 이런 그 5가지 그 요소가 하나도 그 참 빠진 데 없이 모두가 그 여실해야 그게 맛있는 글씨가 아닌가. 아하. 이렇게 우선 강렬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직을 그 맡고 계신 국제서화협회가 해온 주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지금 여러 가지 결국 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그 큰 사업을 좀 정리를 하면 첫째 이제 그 우리 서단의 그 교육 활동, 네. 그 다음에 또 출판 활동, 네. 또 제반 여러 가지 또 이 서법 특 강의 같은 네. 그런 거 활동. 그 다음에 주딘 역시 사업은 그 국제 그 교류 활동을 그 주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제 교류전을 자주 가지셨습니까? 국제 교류전은 70년대부터 네. 그동안 뭐 수십 차에 걸쳐서 아하. 한일, 한중, 네. 또 한향, 네. 구라파 미주 관계까지 해서 네. 그동안 그 여러 면의 그 지금 교류를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 그 구라파와는 어떤 그 교류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구라파하고는 아직 그쪽은 역시 그 서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니까 네. 아직 가지고 갈 만한 그 아니 방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네. 구라파 말씀을 하시길래 이 미주 미주요. 네. 미주는 우리 교포들과 하는 것입니까? 주로 이제 교포들도 있고 그 미국 사람들 중에도 그 우리나라 수법에 대해서 서예를 미국 배운 사람들 사람이 중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여기 좀 살다가 간 서가들이 좀 있죠. 아하. 예, 그렇군요. 이 그 한문권의 나라에서는 여러 작품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만이라든가 그 일본 에 비해서 우리 서예 작품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국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주요한 행사를 통해서 예. 그 내가 무슨 대답을 하기보다도 예. 우선 서화 동호인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느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해온 대개 이제 그 국제전 중에 참 가장 좀 이렇게 의의가 깊다고 할까, 네. 좀 명분 있는 전람이라고 하면 아세아 현대 서화 명가전. 네. 이것을 그 제1회부터 3회까지 네. 그러니까 77년,
1979년, 1987년 이제 3차에 걸쳐서 그 아세안 명화전을 가졌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제사회의 그 서화를 다 같이 봤지만 네. 역시 우리 서화는 역시 한국적인 그런 참 특이성, 또 독자성, 그리고 중국의 서화는 또 중국적인 그런 특이성, 독자성이 있고 일본은 또 일본대로 그랬는데 막 우리가 나았다는 것보다도 우리 서화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그 건전한 그런 오늘의 그 활동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서화는 참 미래가 대단히 밝다 이런 쪽으로 지금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한자만을 사용하는 중국이라든가 네. 또 대부분의 글자가 한자로 되어 있는 일본이라든가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서예가 굉장히 돋보였다 하면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서예하는 사람의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 그 올림픽에서도 예. 우리 인구는 4천만을 헤아리지만 네. 10억을 제치고 우리가 그 4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수가 많다고 서예 인구가 많다고 뭐 훌륭한 서가가 나온다는 건 이제 그런 좀 상식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 어떤 우리나라의 참 서예 인구하고 이제 비교할 수는 좀 어렵다는 거. 네. 이런 걸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네.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그 서예 인구는 우리보다 분명히 많죠. 네. 중국만 하더라도 분명히 많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일본의 서예를 국제전을 통해서 또 중공에서 요즘 국제전 사회에서 자주 빈번히 만나지만 네. 우리 서예가 결코 그 뒤떨어졌다고는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국의 서예가들, 일본의 서예가들은 우리 서예가의 글씨를 어떻게 평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중국의 그 서예가들이 우리 글씨를 보면 네. 한국의 글씨가 이렇게 그 건전할 수가 있는가? 그야말로 그 한마디로 크게 모두 그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그 존경을 그 중국 서가들의 그 입을 통해서 자주 그 들을 수 있는 얘기죠. 네. 언제부터 붓을 들기 시작하셨습니까? 붓을 들기 시작한 것은 꽤 그 어려서 예. 아마 5, 6부터 아마 붓장난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 7, 8살 때 그 입춘서를 써서 뭐 어른들의 이렇게 귀여움도 좀 받은 그러기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붓을 들 수 있었던 것은 집안의 그 말하자면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었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이제 집안의 옛날 참 전통 사회의 그 가정이 돼서 사랑방이 있어서 예. 그 영남에 그 지나가는 소위 그 문인 묵객들이 비교적 그 자주 그 집에 그 사랑방을 찾았어요. 예. 그러면 집에 이제 조부님이나 아버님이 모두 그 서화를 즐겨서 그러셨겠죠. 지나가는 묵객이 있으면 꼭 그 지필을 준비를 해서 예. 그들의 그 필적을 좀 이렇게 참 받아서 그 감상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어깨 넘어서 역시 봤고 네. 또 집 어머님이 좀 이런 자리 안 됐습니다만은 아주 글씨를 그 잘 쓰는 것으로 그 우리 고을에서 네. 참 온 고을의 그 사돈지를 여러 가지 글을 토맡아서 늘 그 써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읽혀봐서 막 그런 데서 비교적 그 자연적으로 이 길에 관심이 흥미가 아마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은 그 경북 그저 선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 학교에서 전공은 그러면 뭘 하셨습니까, 선생님? 지금 학교는 사실은 그 서울 미대에서 어허. 서양화를 전공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제 나름대로의 그 뜻이 있었어요. 네. 사실은 서울 미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복 후에 그 바로 그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어요. 네. 그 교편의 이제 담당 과목이 그 미술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대개 학생들이 나보다 머리도 굵고 키도 크고 그래서 그 가르친다는 그 괴로움 네. 이것이 대단히 그 앞섰어요. 특히 이제 그 꿈 많은 계절이어서
자기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갈등, 욕망, 좀 말을 좀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좀 가치롭게 참 주어진 소명을 좀 멋있게 살고 싶은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 교직에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서울미대 그 서양학과를 그 진학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서양학과에 이제 진학한 데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왜 서양을 하지 않고 이 서화를 하느냐고 좀 궁금하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 저희는 그 미대를 갈 때 그 의도가 네. 좀 우리 것을 좀 착실히 좀 새롭게 좀 창조적으로 좀 해봤으면 싶은데 막 그렇지 않으면 도장미술은 가치 위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예술 정신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또 서구적인 그 예술 참 철학이라든지 또 수많은 예술인들이 자기 예술을 위해서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예술 체계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이제 폭넓게 이것을 연수를 하고 자기 예술을 좀 깊게 좀 파고 싶다 하는 그런 뜻에서 사실은 그 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서예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한 것은 역시 그 서울 미대에 들어가서 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네. 교직에 있을 때는 우선 가르치기 위해서 뭐 교재 연구도 하고 이제 자기 연수할 시간이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미대에 들어가서 그 시기에 이제 그 미술대학 2학년 때 네. 제1회 국전이 그때 그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1회 국전 때 서예에서 그 출품을 해서 예. 그 재학 중에 사실은 그 특선을 그때 이제 받았어요. 어허. 그래서 참 자기 하는 데 대한 책임도 느끼고 또 뭔가 그 앞으로의 이제 문제도 더 다지게 되고 네. 그 이후에 국전 6회, 7회, 8회, 9회 네. 4년 더 특선을 보태서 연 5번을 이제 특선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국전 초대로 올라갔고 네. 심사를 그 이후에 36살 때 이제 국전 심사를 했습니다. 허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심사위원장을 여러 번 거치고 국전의 그 작가들에게 주는 비교적 그 영광스러운 그 상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국전 그 초대 작가상인데 그 초대 작가상을 그 74년 수단에서 제1호로 받고 그래서 뭔가 좀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무릎 앞에 지금까지 계속 그 정진을 네.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 국전에서 특선했던 것은 어떤 작품들입니까? 국전에 이제 특선한 작품이 연 5회 특선을 했으니까 그 5개 작품이 있는데 예.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그 중에서 한두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제1회 국전에서 출품을 해서 특선한 그 네. 어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허. 어부사는 마침 그 경북고등학교에서 그 작품을 소장을 하고 있다가 네. 그게 마침 화제를 당해서 지금 작품이 없어요. 그 시기에 또 도록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그 6회 이후부터는 도록이 있는데 마침 지금 이 자리에 투보의 그 춘망, 네. 춘망이라는 글이 그 역시 특선작의 글인데 네. 그거는 지금 오늘 그 가지고 나왔어요. 어허. 그래서 그 춘망을 잠시 보면 투보의 춘망인데 그 외정시대 일제 때 비교적 참 탄압을 받고 예. 나라 이런 그 슬픔이 참 늘 가슴에 이렇게 그 엉켜 있고 참 지기를 펴지 못하고 살던 그 여자들의 아쉬움이 있어서 그 투보의 그 춘망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그 글의 내용은 나라는 망했어도 이 산천은 있어 봄들자 옛 성태 풀만 지푸르다. 한 송이 꽃에도 눈시울이 뜨겁고 새소리 더욱 마음이 설렌다. 네. 보응하는 연달아 섣달을 오르는데 진정 그리워라 고향 소식이여. 흰머리는 날로만 짧아만 가고 비녀가 데려오고픈 하는 이런 글이었어요. 네. 이 글이 역시 소녀실의 그런 그 아쉬움을 비교적 달래주는 글이어서 뭐 이 글을 써서 네. 그 당시 그 특선을 했었죠. 어허. 네. 그러시군요. 예. 이 그동안 그 개인전을 비롯해서 국제전 등 많은 작품을 해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전은 어떤 작품전입니까?
이제 기억에 남는 작품전은 그동안 참 국내에서도 때때로 그 작품전을 가졌었죠. 예. 그런데 그 중국 정부 초청으로 예. 그 중국에서 그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화랑이 멋진 화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네. 중국의 국가화랑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초청으로 그 참 개인전 초대를 받아서 중국의 국가화랑에서 81년 그 12월에 네. 그 중국에서 한 그 전람회가 이제 기억에 남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중국 그 문화대학에서 천명의 철학박사학위를 역시 또 받았고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 그 기억은 좀 생생합니다. 그 자유중국 초청전을 가졌을 때 가장 잊지 못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막 잊지 못할 일은 그동안의 해외 여행에서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 우리가 이제 그 참 지기를 만난다 하는 것이 예술하는 예. 사람. 참 예술을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자기 예술을 그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네. 거. 이건 작가로서는 그지없는 참 행복이고 예.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일면인데 그 개인전을 통해서 중국에서 지금 참 1급 사화가들 네. 말씀을 드리면 황군백 씨라든지 네. 북영복 씨라든지 요즘 그 중국에서 참 수화평론가로서 제일 이제 여몽곡 씨라든지 그 외에 그 중국에는 참 저희보다 나이가 30년 장에 원로의 서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이제 이분들의 그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을 잊을 수가 없고 이분들이 또 이제 그 전시장에 나와서 참 글씨가 그 마음에 든다고 이러면서 자기 작품하고 그 교환을 하자고 또 글씨를 달려고 하는 그런 그 청을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좀 받을 때 그래도 뭔가 좀 예술에 대한 좀 그 기억이 좀 새롭고 또 자기 예술에 대한 그런 평가를 국제사회에서 좀 받았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지금까지도 그분의 그 격려의 말보다도 참 구김없는 그 예술에 대한 대화 네. 이런 것은 지금 내 머리에도 좀 생생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선생님 나름대로 그 독특한 글씨체를 동강체로 이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괜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뭐 동강체라 얘기한다는 건 좀 이래 좀 듣기에 좀 거부한 말씀 같고 네. 우리가 이제 이 예술을 하면 특히 이제 글씨를 쓰면 그 자기 글씨를 쓴다는 것이 대단히 그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글씨의 소재가 문자이기 때문에 네. 자연의 어느 참 서양화나 이 한국화에서 풍경이나 뭐 저런 이제 그림이 아니고 그 대상이 이제 그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표현에서 이제 적어도 이것이 조형 예술로서 참 자기 독자의 그 성격을 제시하는 이런 면이 대단히 그 중요한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글씨를 쓰고 갔고 그들이 모두 개중에는 멋진 글씨를 이제 남겼는데 문제는 그 자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참 이 동강이 참 원한다면 자기 글씨를 쓰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물음 앞에 참 자기가 그동안 예술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에서 뭔가 참 내 예술은 과연 참 어느 길목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물음 앞에 현재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그 작품 발표가 제 자신의 그런 어느 이제 그 특성이라 할까, 네. 그 독자성이 좀 도드라지기 때문에 동강체라 이렇게 이제 불러주지만은 이건 뭐 내가 죽고 나서 어느 역사 학자가 나중에 무슨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편이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사군자에도 대단한 그 조예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이렇게 양쪽을 다 잘 하실 수 있는 무슨 비결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건 비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술을 해보면 예. 특히 이제 서구가 아니고 우리 이제 동양 예. 그 사회에서는 어떤 예술가가 가장 선망받는 예술가냐 하면 한 작가가 이제 글 잘하고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네. 이를테면 세 가지를 하나같이 잘하는 사람. 이걸 그 시서와 삼질이라고 하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하나도 잘 하기가 어려운데 네. 참 둘을 잘한다, 세 개를 잘한다 이건 진정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저 자신이 좀 우리 것을 놓고 또 서양화를 그동안 또 전공을 해서 또 그런 면에 그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사군자는 또 사군자 나름대로의 그 소재에 따르는 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참 방법이 있고 이제 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고 해서 다만 이제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역시 예술은 우리가 이제 해보니까 그 사랑이 아니면 뭐 글씨고 그림이고 뭐도가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기분으로 아무튼 예술 활동을 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가.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참 난을 사랑하기를 대를 사랑하기를 내 참 몸같이 사랑을 하고 또 대를 보는 시각이나 이것이 그야말로 내 자식처럼 늘 이제 볼 때마다 보이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술을 해보면 참 만상이 내 스승이라고 네. 이 자연계 참 사물이 내 스승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난죽이 가지는 스승의 요소를 할까 또 내가 높이 좀 이렇게 그 숭앙을 하고 싶은 그런 그 기질이 난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죽을 좀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막 그 그림의 세계도 뭔가 조금씩 그 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작업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작업을 하실 때 할 때 이제 그 작가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전 역시 그 무아의 경지를 할까 이것이 아니면 도저히 그 이 작품이 그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붓이 제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뭔가 그 흩어진 마음을 억지로 모아서는 안 되고 네. 참 자기가 이제 화의가 동해서 참 감흥이 이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작을 하면 대개 그 출입을 좀 금지를 합니다. 한창 그 화의가 동하면 어느 누구도 이제 그 참 접근을 오히려 자기에게 머리에 걸어놓은 거 이게 있었으면 이 작품이 안 돼요. 그래서 참 그동안의 생활에서 괴로운 것도 좀 한두 가지가 참 아니고 많이 있었죠. 어느 날 뭔가 좀 화의가 동해서 참 작품에 예임 없이 대결하고 있는데 그 문을 두드리면서 누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창 이 기분 이참 시공간이 지나면 뭔가 이 큰 것을 하나 참 참된 것을 하나 놓치게 되는데 이렇다면 작가라는 것은 하나의 진실을 위해서 나머지 그 10개의 참 그 사소한 진실은 참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이게 이제 돼야 그 하나의 진실에 그 여실할 수가 있는 게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생활해 나왔는데 그래서 화를 벌컥 내고 이제 그 작업을 계속을 했는데 그 작업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참 김영기 선생님이라고 내 대구 사범 시절에 가장 그 존경하는 선생님이 오셨다가 그냥 그만 그 참 제 평소에 이제 그 기질을 좀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무심도 좋고 무아도 좋고 참 진실도 좋지만은 이 선생님한테 너무 큰 참 과오를 저지른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참 술을 한 병 사서 선생님 댁을 방문해서 참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크게 참 잘못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일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만 바로 참 그 마음을 그 피워놓고 무심의 경지가 아니면 작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비면 비일수록 그 넉넉해지는 그런 그 신비 이제 이것을 자기가 느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은 뭔가 그래도 자기 마음에 좀 드는 작품이랄까 뭐 그런 면으로서 자기 뭐 이 무슨 창작 생활의 편모를 좀 말씀드릴 수 있네요. 이 지금까지 발표해 오신 글, 네, 네, 그림 네.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 회심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회심작이라는 것이 그 동안에 이제 뭐 몇 가지 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있는데 그 금년에 그
올림픽을 그 전후해서 그 한국에서 이제 그 서해 전당에서 국제 서해전을 개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국제 서해전에 내놓은 그 난주의 작품이 네. 최근작으로서는 좀 회심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그 작품이 변화를 했겠지요? 작품은 역시 그 누구든지 그 변화하기 그 네. 마련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저희와 같은 경우는 그 변화가 좀 이렇게 되게 그 10년 단위 네. 그런 단위로 이제 내 사고 방식도 좀 네. 변화를 하고 작품도 좀 변화를 하는데 이제 작가 생활을 해보면 역시 그 변화를 이해한다는 거, 또 변화에 그 대처한다는 거 이게 그 대단히 그 중요한 것 같은데 가령 그 젊은 시기에 참 이것이 가장 진실이라고 이렇게 믿고 외쳤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 뭔가 그 시기가 아쉬웠던 거 네. 이제 그런 것을 보다 이제 그 보완을 해서 네. 참 자기 생활에 또 자기 작품의 심화를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작가마다 그 변화는 그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지난날 그 서예의 불모지 상태에서 서예 지도자 양성에 많이 힘을 써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얼마나 많은 그 제자들에게 서예를 지도하셨습니까? 요즘은 좀 서예를 하는 분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서예를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도 요즘 많고 네. 그래서 요즘은 참 여러 면에서 크게 이제 수단이 참 다양스러운 그 환경이 됐는데 그 50년대 60년대에는 그야말로 참 불모지였죠.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62년대 한국 그 교육 서예가 협회를 창립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이제 문교부 서울시 교육위원회 여기서 이제 그 주최를 하고 우리 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 강습을 통해서 참 길러낸 그런 그 제자 회원이 한 1,500명 선을 좀 이렇게 헤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서예 인구는 줄잡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뭐 비공식 집계고 지금 예. 정확성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 서예 인구는 한 지금 500만 정도 추산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서예라고 하면 참 전통 예술로서 네. 귀한 참 몫을 그동안 차지해 왔는데 네. 적어도 오늘날 우리들의 그 민족 정서가 이만큼 참 건전한 것도 네. 좀 서예의 그 힘이 아니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500만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 4천만의 말이죠. 네, 네. 8명 가운데 한 사람은 서예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습니까? 네, 네, 네. 대단하군요. 네. 네. 그 제자 중에서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서예가가 있으십니까? 지금 제자 중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서예가들이 뭐 여러 대학에 예. 지금 강의를 맡고 있는 지금 교수로 있는 분도 여러 분 있고 예. 또 제야서 활동하는 분도 있고 예. 또 교직에서 활동하는 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대만에 가서 참 박사학위도 받고 서예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수를 하고 돌아온 그 인천교육대학의 네. 박병천 교수님이 있죠. 네. 네. 제가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과는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1960년대에 처음 배웠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얼마 배우고 동안이나 있습니다. 배우셨습니까?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뭐 20여 년 이상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지도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도 방법이 이제 다른 분들과 달리 네. 학문적인 세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기능 위주가 아니고 이론적인 뒷받침하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배우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엄하십니까? 네, 상당히 좀 엄하시죠. 실례를 들자면 어떻게 엄하십니까? 제가 1960년대 20대 때 네. 국전을 출품하기 위해서 네.
작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한 100여 점 정도 쓴 다음에 네.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아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100여 점을 같은 작품을 계속 반복해 쓰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100여 점을 안 쓰고 네. 한 30여 점을 쓰고 네. 이제 속였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가지고 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보시는지 네. 어떻게 100여 점도 쓰지 않고 그냥 가져왔느냐. 처음엔 얼버무리다가 네. 거기서 꾸중을 듣고 다시 써오라. 네. 그래서 거기서 그 한번 걱정을 들었던 것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납니다. 이 저 인품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스승님의 작품 세계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아하. 대적까지 다시 곧다. 말해서요. 네, 대적까지 곧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어떤 서예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상당히 좀 어렵지만 네. 제가 자유중국 대만에서 유학을 했을 때 네. 우리 국내에서도 유명하시지만 네. 자유중국 그 자체의 모든 서가들로부터 상당히 높이 평가받는 그런 서예가로 지금 이름이 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학문적인 이론적인 뒷받침 하에 서예를 한다는 데 대해서 특히 그 자유중국에서 더 높이 받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모 선생님 좀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네.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예, 뭐 학생들 몇 명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가르치신 지? 저는 그 학원을 한 지는 이제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 제가 원래 그 선생님께 난죽을 사군자를 배웠습니다. 저는요. 예. 그 80년도 초반에 선생님의 그 참 존함을 듣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난을 처음에 배우는데 이 체본을 받아가지고 이제 참 꽃도 한 10만 번 정도 거래라고 하시더군요. 네. 그래서 그 난을 쳐가지고 갔더니 이 난 구경도 못 했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죠. 네. 그래서 되돌아와서 그 다음에 또 거려서 가지고 갔더니 다시 그냥 그 체본을 안 써주시고 이래서 한 달 이상을 그 체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참 그 붓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가만히 그 말씀의 뜻을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한 번 하시는 말씀이 그 세조자를 쓰면은 새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을 하면서 글씨를 쓰면은 정말 그 새 같은 그런 좋은 깊이 있는 글씨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난을 직접 관찰을 했습니다. 제가 네. 관찰을 해보니까 난 줄기에 그 참 난 줄기가 있는 것도 알았고 네. 실제로 난을 이제 관찰을 해서 참 사물과 같이 그려가지고 갔더니 이거는 사진이지 그 예술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참 다시 이제 연구를 하고서 이렇게 선생님께 가서 교육을 받았더니 그때 이제 그 사물을 직접 보고 네. 그 작품을 하도록 이렇게 항상 그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보통 다른 분은 이제 나를 많이 닮아라고 하시는데 네. 선생님은 그 자연의 이치를 많이 닮아라고 하십니다. 항상. 어허. 그래서 선생님 꼭 선생님의 어떤 그 서풍 화풍만 닮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의 이치를 많이 관찰을 해서 우선 마음 심성을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항상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제가 참 지금까지 공부를 하게 된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글과 그림을 이렇게 보고 이것이 잘된 것이다, 못된 것이다를 구별하려면은 그 오랜 경륜과 식견이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되게 지성인들은 보면 네,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보면 참 속되게 생긴 사람도 있고 네, 참 좀 이렇게 그 귀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의사가 이제 환자를 보면 어디가 참 병들었나 참 건강가 한 듯이 글씨도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세계에 좀 젖어 보면 뭔가 그 글씨를 이제 그
객관적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역시 그 안목의 문제인데 네. 그 안목은 글로 말로 뭔가 이렇게 좀 평하게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어렵겠지요. 네. 네. 즐겨 쓰시는 그 문장이나 문구가 있으십니까? 저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술 자체는 자기가 바로 이제 그 사랑하는 거, 네. 또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그 작품도 되지도 않고 네. 역시 그 참 사랑을 앞세워서 그 작품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이제 그 글을 써도 뭔가 그 자기 철학, 자기 또 여러 가지 그 평소의 생활 그 자세라든지 이제 그런 거와 뭔가 연관이 되는 또 자기가 늘 아쉬워하는 그런 일련의 이제 문제가 이제 참 자기 서재가 되는데 네. 그 서재 중에서도 막 즐겨 쓰는 것은 역시 우리가 이제 뭔가 그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느냐 하는 그런 물음 앞에 자기 서재가 되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서재 중에 하나를 그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산대사의 시 같은 거. 그 시에 이르기를 뭐냐면 그 눈이 뽀얗게 지금 그 참 산천을 덮었는데 그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눈을 밟고 그 들 가운데를 그 지날지언정 그 길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이제 지날 수 있는 곳이죠. 모름지기 그 미친 사람처럼 어지럽게 걷지를 마라. 오늘 그대의 행적은 그대를 그 뒤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모두가 그 길잡이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어지러운 사회에서 볼 때 참 내가 살아서 떳떳하게 그 살아도 늘 지적을 받을 텐데 그 서산대사의 말씀은 뭔가 그 참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참 우리가 살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참인들이 살아도 뭔가 우리들에게 참 교훈적인 그 귀감이 되는 그런 바로 글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글을 비교적 그 즐겨 쓰는 편이에요. 이 많은 작품들이 상품화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새 되게 뭔가 이제 서가가 이제 그 종전과 달리 그 지급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급화가 되고 나니까 우선 먹고 살기 위한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또 자기 발표라는 면도 있지만은 작가가 사실 돈 맛을 알면 그 작품은 그만 끝장이 나요. 그래서 이 특히 이제 그 그림이 아니고 이제 서예총은 그 인간의 맛이 바로 그 서품의 맛인데 그래서 자기를 좀 내세우지 않고 처자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묵묵히 좀 오랜 세월 연수를 해서 좀 자기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가서 전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지금까지 그 상품화해서 그 대금을 받고 누구에게 팔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제 그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품값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건 작품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네. 또 이 세상을 같이 더불어 살아보면 돈이 전혀 없으면서 작품을 또 무척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참 그저 줘야 이 돈이 없는데 이 돈을 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와 같은 경우는 돈이 좀 가진 자에게는 참 작품값을 제대로 많이 받고 네. 없는 그런 참 이웃들에게는 그냥 그 작품을 내놓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사랑하면 뭔가 작품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편으로 이제 저 자신 생각을 하고 상대도 저 사람한테 가면 뭐 그렇다 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네. 이 방청객 가운데에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십시오. 네. 글씨를 잘 쓰려면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된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예술을 해본 사람으로서 네. 지금 또 대학에서 근 30년을 바라보는 그 제자를 가르치는 여정에서 이제 본다면 뭔가 그 예술적인 그 재능이 좀 있어야 돼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그 뭐 가르쳐도 도저히 그 안 되는 거고 또 재능이 있어도 또 그 기초를 잘 배우면
완전히 그 참 옳은 길로 못 나가고 또 재능이 있어도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재능의 문제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술은 좀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이 돼요. 딴 분도 질문하십시오. 지금 북글씨 공부를 하고 있는 후학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글씨는 그 한마디로 그 독학이 그 불가능해요. 독학이. 독학을 하면 바로 그 옳은 글씨를 이제 못 쓰게 되는데 이를테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단추는 그 빗나가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초를 배울 때 그야말로 그 건실한 그 서예가 참 정맥과 그 정도에서 노는 또 거기에서 그 작업을 하는 서예가를 찾아가서 우선 기초를 그 튼튼하게 배워야 돼요. 그 기초가 없으면 뭐 제 아무리 그 재주가 또 다른 그 재능을 도무지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워야 하고 이 글씨는 한마디로 이제 그림보다는 뭐 몇 갑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참 단시일 내에 뭐 승부를 본다, 뭐 몇 년에 해서 명필이 된다 이건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그 묵묵히 그 연수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서예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뭐 서예가의 문제점이라는 뭐 그런 거 우리 서단의 문제점 같은 거, 네. 뭐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어느 나라든지 그런 그 문제점은 그 안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모두가 지성을 앞세워서 슬기롭게 늘 대처를 하고 또 자구적으로 또 이 풀어나가니까 네. 뭐 그런 것은 별일에 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 그 서예는 전망이 밝습니까? 우리나라 서예는 이번에 이제 그 88 국제전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청년 작가들이나 지금 중진 원로들이나 네. 그 모두가 참 자기 예술을 놓고 참 눈부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그 대단히 그 전망이 그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작품전을 가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물론 앞으로 있으시겠지만 이제 어떤 작품전이 될지. 가까이는 그 12월에 네. 가까이는 12월에 부르 청소년 돕기 네. 자선전을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예. 진행 중에 있고 좀 멀리는 89년 4월에 네. 북경에서 네. 이때 이제 대만, 그 일본, 우리 또 중공해서 그 4개국이 그 북경에서 참 서화전을 갖는 것으로 그래서 뭐 그런 계획들이 지금 가로놓여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 그리고 일본, 한국 이렇게 서예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아니 이제 그동안에 쭉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그 중공하고는 그 기회가 없었죠. 어허. 그동안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경서 하는 것은 예, 예. 처음 있는 일이냐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 북경서 우리가 이제 가서 하게 되면 처음 이제 대만이 중국의 본토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처음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처음입니다. 아하. 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주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도 자기 혼자는 그 들어가서 이제 좀 전람이 어렵지만은 네. 일본 우리하고 이제 합치면 그대로 또 의의를 또 느낄 수가 있고. 예, 예. 청소년들을 위한 전람회는 처음 있는 일입니까? 그동안 해오셨습니까? 종전에도 들어 있었죠. 네.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이 다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 서단에서 돋보이는 작가로 활동을 해오신 동강 조수호 선생님 모시고 서예가로서 걸어오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켜봐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